한글 서체 중에 궁체라는 게 있습니다. 궁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체의 궁자는 왕궁이란 얘기죠. 경복궁, 이렇게 왕이 사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이런 글씨를 썼을까요? 그 높으신 관료들이야 한물 썼을 테고, 이 궁체를 바로 그 왕실의 그 상궁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궁은 왕궁의 실무자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다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궁체를 통해서 드디어 한글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훈민정음 인쇄됐죠. 훈민정음체가 있어요. 그러나 훈민정음체는 전서에 가깝게 직선입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가면서도 요 끝을 좀 부드럽게 만든 원필이 있죠. 그리고 곧이어서 세종대왕이 한글로 책을 냅니다. 그게 바로 석보상절이나 월인천강지곡입니다. 그런데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부드러운 원필보다는 끝이 딱딱 꺾이는 모진 방필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필사라고 해서 반듯반듯하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한글 정서입니다. 이것은 한자의 해서와 가깝게 아주 또박또박 쓰는 글씨였죠. 그러나 이제 17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제 행서와 초서를 생각한 흘림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서는 못 읽는 게 많으니까 행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기만 하면. 바로 이런 흘림체, 필사체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궁체에서 많이 썼다고 해서 궁체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궁중 안에서 썼다고 해서 내서, 안내자를 써서 내서라고도 부릅니다. 이 글씨는 글씨 쓰는 상궁이죠. 서사상궁에 의해서 체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필기체로 고안이 돼요. 숙종대에는 궁체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표준화된 궁체, 그러나 필기체입니다. 그런 글씨체로, 왜냐하면 한글은 필획이 단순하기 때문에 필기체로 쓰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서. 따라서 이때 궁체가 이제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종대 한글의 필사가 융성합니다. 영조 정종 때 국문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많은 이제 한글 문학이 이제 융성했다고 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글씨체도 융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조에서 고종대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황후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이 궁서로 쓴 글씨가 나옵니다. 아주 일반화된 거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궁 최장희의 신정왕후전과 상궁 서이순의 고종황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과 같은 전기가 유행하고, 그리고 여성 궁중 사무직 또는 이제 실무진들에 의한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홍길동전 같은 아주 그 대중소설도 이제 필사본, 그러니까 궁체로 쓰여서 많은 사람에게 읽힙니다. 아이고, 그거 재밌네. 나도 한 권 봐. 그래, 내가 써서 하나 드릴게요. 빌려만 볼 수 없으니까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자, 한글에도 이렇게 판본체와 궁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판본체라는 건 인쇄용이에요. 따라 딱딱하죠. 근데 궁체는 변해요. 모음에 따라서 자음의 크기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을 채워야 되고 미적인 안정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미음자를 인쇄용 판본체로 쓴다면 똑바로 보게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궁체에는 이렇게 흘려서 쓸 수 있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흐린다든가, 많이 흘린다든가, 반만 흘린다든가, 그래서 반흘림, 진흘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바로 궁체입니다. 필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인쇄체가 사실은 궁체 정자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이어지지 않게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날 컴퓨터의 한글 폰트 가운데 궁체가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근데 궁체로 쓰면 이렇게 그 당시 쓰던 궁체가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서는 쓸 수 없죠. 이어서 쓰던 진흘림은 나올 수 없습니다. 폰트에 한자 한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궁체를 참 현대화한 분이 있어요. 현대화라기보다는 정말 보편화시키고 그리고 보급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국문학자에게 세 딸이 있었습니다. 이 세 딸이 모두 한글 서예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아주 유명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갈물 이철경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철경이라는 분은 이제 본매 이각경이라는 분과 쌍둥이인데, 본매 이각경은 오히려 궁체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철경의 동생인 꽃들 이미경이 이 궁체를 정말 열심히 또 썼습니다. 바로 이 궁체의 보급을 통해서 한글 서예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는 1928년에 그 세 자매의 아버지인 이만규라는 분이 있고, 이분이 국문학자였는데 이분이 신면어분 채법입니다. 이 글씨, 이 책이 남궁옥이라는 분에 의해서 1917년에 썼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세 자매가 연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궁체 교본을 발견한 겁니다. 이 딸이. 그래서 이 체로 이제 홍길동전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932년도에 조선 서도 전람회에 입설을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글씨 잘 쓰네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이 당시가 일제 치하 아닙니까? 따라서 1933년에 궁체 쓰는 법이라는 글씨본을 출발했지만 5일 만에 압수돼서 이제 판매 금지가 되고 또 소환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궁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5년부터 오히려 갈물 선생은 음악을 전공했지만 오히려 이 서예를 많이 써서 계속 서예 보급 운동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 하면서 오히려 서예를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45년 광복 이후에 이런 서예 운동을 해서 마침내 1958년에는 갈물 한글 서예가 창설이 됩니다. 현재에도 갈물 이철경 서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철경 선생이 낸 작품은 궁체 쓰는 법, 초중등 글씨본 6권, 그 다음 한글 습자, 가정편지 틀, 그 다음 관동별곡, 송민곡 등 묘비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궁체 쓰는 법을 현대에도 이렇게 안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동생, 막내 동생입니다. 꽃들 이미경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물 이철경의 동생인 꽃들 이미경도 여전히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런데도 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서예 강사로 각 학교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분의 작품으로는 이제 1988년에 한국 서예 100년 전에 출품하기도 하고 국제 현대 서예 대전에 출품을 하기도 한 게 있습니다.
특히 그 1993년에 있었던 엑스포 93에는 국제서예전으로 한글을 출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셔서 이제 96년도에 작품 활동을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작품을 모아서 2000년도에 꽃들 이미경 서집을 출간을 합니다. 많은 작품이 있지만 이를테면 이제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는 만폭동 8담가가 궁체로 쓴 게 남아 있고, 그리고 원광대 서예과에 있던 걸로는 독립선언서 10곡 병풍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이화대학에는 관동별곡 10곡 병풍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한강이란 작품도 남아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이 끝까지 이제 궁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궁체라는 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작품이나 그리고 업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은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보면 이분들의 아주 업적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많은 현대의 여성 그 서화가들이 그 궁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단체는 활약하고 있고 오늘날도 아주 유효합니다. 특히 현대의 그 한국의 고등학생들 또는 중학생들이 궁체로 글씨 쓰기를 연습할 때 이분들의 글씨가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궁체를 소개했는데 그럼 다른 한글 글씨는 없느냐?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글씨가 꽤 있다는 얘기죠. 그 한자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도 부인한테는 한글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게 막 휘갈려 쓴 글씨라서 이거를 어떻게 정형화시킬까는 이제 우리의 숙제로 놨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된 편지가 추사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편지, 예전에 간찰이라고 그랬죠. 그건 거의 다 한글로 남아 있습니다. 집안마다 그런 한글이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정형화시키고 있지 못하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그 한글로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무덤에서 발견돼서 이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한글체가 정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한글 소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 소설이 있습니다. 뭐 전우치전, 박씨부인전, 장화홀련전 이런 것들의 필사체가 다 이제 한글 이제 필기체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궁체로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이것이 독립된 하나의 다른 서체로도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목판으로 된 한글 소설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 목판이라는 것은 또 한글의 필기체, 필사체가 아닌 이제 그 인쇄체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 현대 그 소설에서 많이 쓰는 그 활자들이 아시다시피 고전의 모양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레트로죠. 그래서 약간은 촌스럽지만 그 옛날에 그런 기운을 담고 있는 글씨가 아주 유행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글 글씨체는 앞으로도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 소설류에 쓰인, 한글 소설에 쓰인 글씨체를 보기 바랍니다. 때로는 읽기 어려울지 몰라도 읽다 보면 상당히 아주 그 미적 그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